마케팅 비용 몇백, 몇천 쓰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직원들이 전화를 엉망으로 받으면 결국 병원에 고객이 오지를 않거든요. 우리 병원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고 있지? 이런 거를 체크는 하시는지. 한 군데 병원만 가는 고객들 많이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훈입니다. 오랜만에 돌아온 병원 책의 스테디셀러, 잘 되는 병원, 잘 만든 매뉴얼 책 리뷰 시간입니다. 자, 시작을 위한 시스템, 직원을 위한 시스템, 고객을 위한 시스템 쭉쭉 지나서 이제 오늘은 벌써 시스템 4, 매출 향상을 위한 시스템 이 차례가 됐는데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도 매출 향상은 전화 관리에서부터 이 파트를 좀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병원 마케팅 회사들 너무 많잖아요. 자, 그 회사들이 제가 하고 있는 회사를 병원에 소개시켜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케팅 비용 몇백, 몇천 쓰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그러니까 마케팅 아무리 돈 쓰고 잘해봤자 직원들이 전화를 엉망으로 받으면 결국 병원에 고객이 오지를 않거든요. 요즘 전화뿐만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도 다 응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마케팅 회사도 병원 매출이 올라야 하니까 저희한테 땡땡 성형외과 전화 매뉴얼 좀 만들어주세요. 직원 교육해주세요. 땡땡 치과 직원들 응대 매뉴얼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병원 가보면 본인들 그 회사 직원들, 회사 대표가 봐도 직원들이 불친절하다 이거죠. 자, 책에 있는 이 그림 4-1을 보면은 신규 고객이 결제를 하기까지의 과정이 나옵니다. 일단은 당연한 수순이에요. 내가 뭔가 시술, 수술, 치료에 대한 욕구를 가지면 병원들을 리서치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전화 상담 또는 카카오톡 문의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병원을 선택을 하고 방문해서 상담을 받게 될 거고요. 병원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번외 설명으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병원을 리서치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마케팅 회사의 역할이 중요하죠. 어떻게 그 병원이 온라인상에 노출이 되게 하고 어떻게 기획을 해서 우리 병원을 잘 마케팅할 것인가, 이거는 마케팅 회사의 역할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문의를 할 거잖아요. 전화 상담을 하든 카카오톡 문의를 할 건데 그거는 누구의 역할이죠? 네, 거기서 결정이 됩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응대를 하냐에 따라서 그 병원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내원에서 상담을 받겠죠. 그 과정에서 응대하는 데스크 직원들, 상담하는 직원들의 그런 스킬, 한 군데 병원만 가는 고객들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단계마다 직원들의 역할, 또 어떠한 주체의 역할이 중요한가가 이렇게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직원이 병원 데스크에서 받는 이 전화 한 통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역산을 한번 해봤거든요. 마케팅 비용을 월 700만 원을 집행하는 병원이다. 그렇다면 전화 한 통이 95,000원 이상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화 응대와 이 시스템 관리 안 하실 건가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원장님이나 관리자분들이라면 마케팅 비용을 막 500, 700, 1000만 원 사용하면서 우리 병원에서 직원들이 전화를 어떻게 받고 있지? 이런 거를 체크는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책에 나와 있는 실제 전화 사례 이 스크립트 한번 읽어볼게요. 자, A병원의 전화 사례입니다. 직원이 감사합니다. 땡땡 클리닉입니다. 저 홈페이지에 땡땡 시술 이벤트 받는데요. 이거 언제까지인가요? 네, 그거 이번 달 말까지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전화 저희가 병원 모니터링 해보면 허다하게 나타나는 전화이거든요. 자, 그럼 B 병원의 전화 사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직원이 전화를 받아요. 감사합니다. 땡땡 클리닉입니다. 저 홈페이지에서 땡땡 시술 이벤트 받는데요. 이거 언제까지예요? 아, 내일 땡땡 시술 보셨나요? 이벤트는 이번 달 말일까지 진행됩니다. 땡땡 시술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이에요. 아, 네, 처음이시구나. 저희 땡땡 시술은 저희 병원의 가장 대표적인 시술이고 현재까지 1,500건 이상의 시술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 달 이벤트는 혜택이 많은데 내원하셔서 직접 상담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으신데요. 예약은 언제가 편하십니까? 야간 진료도 있나요? 그럼요. 금요일은 밤 9시까지 야간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괜찮으십니까? 하면서 이렇게 쭉 이어지죠.
자, 이 스크립트만 봐도 차이점을 다 느끼실 거예요. 일단은 대화의 흐름이 아예 달라요. 대화의 분량도 다르고요. 저희가 수많은 병원들 정말 전화 모니터링 한 달에 저희 뭐 못해도 20군데 이상씩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전화 내용을 들어보면은 고객이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하고 기계적으로 응대하고 하니까 대화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놓치는 전화가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로 땡땡병원에서 컨설팅 문의가 왔는데 제가 쭉 길게 통화를 원장님하고 해봤거든요. 근데 제 책을 보고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다 만드셨대요.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의 시스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해서 원장님께 동의를 구하고 저도 전화를 해보고 저희 팀장님도 그 병원에 직접 고객처럼 이렇게 미스터리 모니터링을 해봤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수많은 병원들 모니터링하면서 처음 사례였어요. 제가 전화를 한 시간이 점심시간이었나 봐요. 전화를 받지를 않고 이렇게 안내 멘트만 나왔는데 한 10분, 15분 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땡땡 병원입니다. 저희 점심시간에 전화 문의 주신 기록이 있어서 다시 연락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무 외 시간에 전화도 놓치지 않는 병원이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병원이에요. 요즘 고객들 성향 아시잖아요. 본인이 원할 때 카카오톡으로 문의하고 전화했을 때 응대하지 않으면 바로 그냥 검색해서 다른 병원에 문의를 한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사례로 든 병원에서 저희 팀장님이 전화했을 때도 정말 베스트 사례가 있었는데 예약을 한번 해봤대요. 이렇게 전화 문의가 쭉 끝나고 네 그러면 저 언제 몇 시로 예약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시간에 방문을 안 한 거죠. 그럼 보통 병원들이 한 10분 15분 뒤에 전화를 합니다. 예약한 땡땡 병원인데요 혹시 지금 오시는 길이신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것까지는 대부분 다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고객이 대부분 전화를 안 받거든요. 그냥 예약 부도를 내거든요. 그런데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문자 알림이 오더라는 거죠. 예약하셨던 땡땡병원입니다. 오늘 몇 시에 예약되어 계신데 내원하지 않아서 전화 드렸는데 전화 부재여서 문자 드립니다. 이런 문자까지 오는 거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신규 고객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기존 고객과의 전화 접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책의 154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자, 상담하고 나서 미동의 의사를 밝힌 고객. 자, 이 영상 보시는 병원들의 상담 동의율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하루에 20명의 고객이 내원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결제를 했다, 8명이 결제를 했다 이런 통계들을 다 내고 계실 텐데요. 자, 신규 고객은 병원에 처음 방문해서 상담을 받은 뒤에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을 보류하게 되죠. 시간이 없어요. 저 다른 병원 좀 더 가보고 결정할게요. 집에 가서 상의해 볼게요. 핑계는 너무 많잖아요. 자, 실장들에게만 이걸 맡기지 말고요. 시스템적으로도 관리를 해줘야 병원 매출이 오를 수 있습니다. 고객 판단에만 오로지 맡길 건 아니시잖아요. 저는 보통 권해드리는 게 상담 보류하고 나서 3일, 5일, 일주일 뒤 이렇게 한번 계속 체킹은 해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파일로도 다 관리를 하면서 내가 상담한 분들 리스트업을 해서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것 또한 전화 예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고객님 맞으시죠? 일주일 전 상담 받으신 땡땡 성형외과입니다. 저 월요일에 출근하셔서 휴가 일정 한번 상의해 본다고 하셨는데 일정 나오셨는지 궁금해서 전화 한번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화로도 관리하고 문자로도 관리해야 10명 중에 1명은 우리 병원에 와서 수술할 거잖아요. 그쵸? 두 번째는 장기 민회원 고객 관리입니다. 특히 피부 진료를 하는 병원에 더 해당이 될 텐데요. 프로그램을 패키지로 등록을 하고 시술 간격을 맞춰서 내원을 해줘야 하는데 이게 일상이 바빠지면 놓치기 십상입니다. 운동도 그렇잖아요. 꾸준히 갈 때는 확 가다가 한 번 안 가면 또 쭉 안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병원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저도 실제로 LDM 이렇게 관리받는 병원이 있고 토닝이랑 엑소좀 이런 것들은 다 티켓팅을 해서 병원을 다니고 있는데 이게 잘 안 가게 돼요. 그러면 병원에서 한두 달 안 왔다, 한 달 안 왔다 이러면 문자 오는 병원들이 있어요. 정주님 내원한 지 오래되어서 연락드립니다. 관리는 꾸준히 받아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시술 간격 맞춰서 내원해 주셔야 됩니다. 예약 연락 주시면 예약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관리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여기 책에도 정확하게 스크립트 사례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기존 고객 전화 관리는
시술 주기가 도래한 고객. 자, 치과나 안과와 다르게 이 미용병원은 꾸준히 받아야 하는 시술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보톡스, 필러, 레이저 이런 것들이죠. 치아 교정 한번 했다고 해서 좋아서 또 하고 막 뭐 라식 수술 또 하고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또 요즘 트렌드가 리프팅과 안티에이징 쪽으로 가면서 이 고객 관리를 계속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다른 병원으로 우리 병원의 고객들이 이탈하게 그렇게 놔두실 건가요? 요즘 이벤트만 쫓아서 다니는 고객들 너무 많고요. 병원 정보와 이 비용 이런 것들을 직원들보다 더 잘 파악하고 있는, 한마디로 의료 IQ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병원에서 보톡스 한 번 맞은 고객도 또 우리 병원에 안 와요. 계속해서 이탈을 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여성들은 계속해서 매일 거울 보면서 내가 입술 필러 할 때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을 누구보다 잘 느끼게 되거든요. 제가 실제로 시행을 해봤던 사례인데 저희가 컨설팅하고 있는 그 병원 근처에 갑자기 두세 군데 병원이 더 생기면서 확연하게 이 매출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행히 그 병원은 기존 코디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방으로 들어가서 콜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세팅을 해둔 병원이라서 매출 상승 방안으로 해당 일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이 6월 12일이면은 CRM에 들어가서 전년도 예약 현황에 6월 12일 차트를 확인을 해서 그 한 명 한 명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시술 주기가 도래한 고객들, 오랫동안 내원 안 한 분들은 이렇게 해피콜을 시행해서 병원에 오게 하는 거죠. 예시를 책에 있는 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무슨 클리닉입니다. 리프팅 시술하신 지 1년 지나셨는데 요즘 경과는 좀 어떠신가요? 병원에 1년 전에 시술 방식보다 훨씬 업그레이드된 땡땡 시술이 이번에 도입되어서 하면서 이 사례 보시면 완전히 이해를 할 겁니다. 실제로 10건 중에 2건 정도는 예약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 마케팅 비용 더 쓸 바에 이런 내부의 기본기와 시스템 먼저 다지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딱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내부가 탄탄하지 않으면 뭔가 계속 홍보하고 홈페이지 리뉴얼하고 마케팅 더 해도 매출 오르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찍다 보니까 좀 뭔가 화가 많은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게 되는데 좀 애정이 있고 답답한 마음에 많은 조언들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좀 도움 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